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봤고 실제 상담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확정이 앞서서 솔직한 리뷰가 궁금하신가요? 저 또한 첫째 초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수많은 리뷰를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따끈따끈한 최근 후기가 없고 인터넷에 올라온 몇 년치의 후기들을 다 찾아보고 맘카페나 동네 카페 등등 리뷰란 리뷰는 다 찾아보고 정리까지 했는데요. 유명한 유튜버분들의 이야기도 괜찮지만 한 번쯤은 평범한 엄마의 실제 영유 이야기가 들어보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아이 교육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영유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첫째 초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 지는 약 6개월 정도 흘렀고요. 아침 9시 30분에 등원해서 오후 3시면 집에 옵니다. 특별활동, 즉 방과후를 하는 날이면 5시쯤에 집에 옵니다. 영유를 보내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은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리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초이를 영유에 보내기로 결심한 3가지 이유, 그리고 영유에 보내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과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초이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영유 보내라, 보내지 마라 식의 편가르기 영상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유 관련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댓글창부터 정말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한국의 허영심을 공략한 돈 낭비다, 수능이나 내신 가보면 어차피 아무 소용없고 국어 문해력만 망친다 등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수능 1등급 목표가 아니라 미국 바보도 영어를 하듯 자연스러운 노출 환경과 회화를 위해 보낸다, 일반 유치원보다 원화 수가 적어 밀착 케어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등등 이렇게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 역시 보내기 전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처음부터 무조건 영유를 보내야지 했던 집이 아니었어요. 영유를 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이 아빠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온 날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아이를 영유에 보냈는데 너무 좋다면서 영유를 엄청 극찬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 실제로 영유를 보낸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아? 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이랑 같이 영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폭풍 서치를 시작했어요. 가용한 모든 후기를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아이의 성향과 맞을 것 같은 최종 후보 2곳을 골랐는데요. 2군데만 직접 방문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정말 압도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입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동네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무려 11개의 입소 설명회를 다 돌면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엄마가 최종 선택한 곳이 바로 저희가 선택한 그 영유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선택은 잘했구나 하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초이를 영유에 보내기로 확정한 이유는 딱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초이 본인의 의지 때문이에요. 저희는 영유를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초이에게 좀 선택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영어 유치원에 가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환경인지 솔직하게 설명해주고 초이에게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다행히 초이는 그 전에 일반 어린이집을 다닐 때도 영어 시간에 유독 흥미를 보였던 아이였어요. 초이야, 거기 가면 영어로만 말해야 하고 한국어를 못해서 답답할 수도 있어. 원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새로운 친구들만 있는데 그래도 갈래? 하고 물어봤더니 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물론 6살 아이의 100%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볼 수 없지만 만약 초이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저는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 댓글에서도 아이의 기질이 내향적이거나 준비가 안 됐는데 강제로 보내면 영어 정서만 망친다의 지적도 많았거든요. 저 역시 무엇보다 아이 본인의 흥미와 수용도가 언어 습득의 가장 기본의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 보내는 목적을 학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출과 환경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영유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릴 때 모국어 발달과 문해력이 먼저다. 한글 독서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수학, 국어 다 흔들린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직 언어치료사나 해외 거주 박사님들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영유에 만족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요. 입시나 수능 1등급을 바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주려는 목적이다 라는 의견인 거죠. 저희 부부도 후자 쪽에 더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유치원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영어 노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입식 공부가 아닌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문법이나 수능형 문제 등등 나중에 크면
다 배우게 되겠지만 어릴 때 영어에 귀가 트이고 거부감을 없애주는 건 바로 지금 환경을 통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깡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영어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이 돼서도 영어로 한마디 건네는 게 늘 두렵고 막연한 벽처럼 느껴졌고요. 댓글을 보면 어차피 AI 번역이 다 해주는 시대에 영유는 돈 낭비다 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어릴 때 원서를 읽고 외국인과 소통하던 경험은 자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공감글도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당장 눈앞에 성적을 바란다기보다는 나중에 커서 해외여행을 가든 외국인 친구를 만나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때 영어라는 언어가 걸림돌이 아니라 당연한 무기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언어에 대한 익숙함이 훗날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선사해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초이의 한국어 수준과 한글 습득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유 보내기 전에 엄마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보내면 둘 다 망한다잖아요. 저 역시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이는 12월생이라 어릴 때 말이 진짜 늦게 터진 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터지고 나니까 언어 구사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더라고요. 어휘력, 문장 구성력, 그리고 무엇보다 발음이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한글을 완벽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글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법 글자를 읽어내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만약 초이가 한글 습득이 더디거나 어눌했거나 언어 구사력이 부족했다면 아마 쉽게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국어라는 바탕이 단단해야 외국어도 쌓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초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 중에 5세부터 영유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영어는 유창하게 너무 잘하는데 한국어가 아직 좀 어눌하고 표현을 어려워한다고 아이 엄마가 걱정하더라고요. 모국어 발달 타이밍과 얽힌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영어 조기 노출이라는 게 확실히 장단점이 있구나, 아이의 모국어 기반을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점을 보고 결정했다 해도 막상 입소 날짜가 나가오니 문득문득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저를 고민에 빠뜨렸던 거 역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심한 케어가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이었는데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화려해도 아시다시피 영유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큼 아이를 한 명 한 명 감싸주는 세심한 보육과 케어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선생님들의 케어 수준과 원 내부 시설, 그리고 아이가 먹는 점심 간식까지 모든 게 걱정투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내려는 영유의 선배 엄마들의 후기를 샅샅이 뒤져보니 무엇보다 밥이 진짜 맛있다라는 평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나온다는 평도요. 선생님에 대한 평도 전반적으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원장님에 대한 평이 압도적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원장님 한 사람 보고 보내요 라는 엄마도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 저도 원장님 만나서 상담받을 때 저한테 어머니는 왜 초이를 영유에 보내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교육관을 같이 나눴는데 그 가치관이 저랑 너무 일치했습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소신 있는 모습에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후덜덜한 영유 비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이죠. 영유는 비쌉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비싸고요. 학원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셔틀버스, 운행비, 한국인 담임선생님, 원어민 담임선생님, 이중 단입제 교사 월급, 각종 특별활동비 등등 정규 수업 끝나고 방과후 수업까지 진행하고 매학기 교재비까지 합하면 월 평균 대략 250에서 3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건 아마 타 지역이나 타 브랜드 영유와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 저희에게 250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소비 성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둘 다 매일 똑같은 옷 돌려입고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굶지 뭐 하는 심정으로 쿨하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나이에 겪을 억압적인 시스템과 스트레스가 걱정이었는데요. 네모난 책상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 동안 뭔가 해야 한다는 그 틀에 박힌 시스템. 6살밖에 안 된 초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의자에 앉혀놓는 게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좀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초이가 5살 때 다녔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다가 뜻밖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초이는 오히려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A라는 걸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B로 넘어가는 걸 싫어하고 정해진 틀 안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걸 편애합니다. 선생님 말을 들으니 초이라면 영유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오히려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으면서 한나의 마음의 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이 모든 불안감을 누르고 영유에 보내야겠다 하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가장 결정적인 철칙이 딱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초이가 가기 싫다고 하거나 힘들어하면 미련 없이 그만둔다 였어요. 저희는 영유를 보내면서 언제든 그만둘 준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초이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초이야, 영어 배우는 거 힘들어? 혹시 답답하거나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 그럼 바로 예전에 다니던
다니던 어린이집으로 다시 가면 되니까 참지 말고 말해주면 돼 라고 계속 물어봤고, 다행히도 초이는 첫날부터 영유에 가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누구보다 신나게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보면 아이 성향에 따라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저희 같은 단지의 어떤 아이는 처음에 적응하면서 엄마 나 그만 다니고 싶어요, 예전에 유치원으로 돌아갈래요 하면서 그 아이 엄마는 계속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숙제도 너무 하기 싫어해서 매일 밤 전쟁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영어 유치원은 에바에 아이와 기질이 안 맞으면 영유는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깨냈습니다. 첫째 초이도 첫날부터 즐겁게 다니긴 했지만 숙제를 군소리 없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다니는 건 좋아하지만 숙제할 시간이 되면 엉덩이가 바닥으로 슬금슬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엄마 나 좀 이따 할게 하고 요리조리 피해요. 초이한테 그러면 이거 안 하고 그냥 그만둘까 하면 영유는 너무 재밌어 라고 하고 숙제도 그렇게 혼자 놀고 와서 스스로 또 안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6개월 동안 영유에 투자한 결과 6살 초이의 실제 영어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할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울까요? 그리고 실제 영유를 보내보고 경험한 최종 내린 영유에 대한 제 생각과 지금 3살인 둘째 초이는 나중에 영유를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까지 풀어볼게요. 바로 이어지는 2편에서 모두 공개할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우당탕탕 초이네였습니다.